자, 103회차고요. 회사는 로운상해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실무시험을 풀어주실 때 우리 회사 이름도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하실 때 우리 회사가 매입인지 매출인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전표 문제고요. 1번 1월 31일 생산부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국병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생산부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서 지출을 했죠. 그럼 복리후생비 해주시면 되고요.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자, 미지급금은 채무기 때문에 카드사 꼭 걸어주셔야 되죠. 하나카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월 3일이고요. 자,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차 보증금 중에 계약금 500만 원 2월 3일 지급했대요. 제외하고 잔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게 있었나 봐요. 저 계약금 제외하시고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3일이고요. 차변에 임차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이름 적어주시고 대변에 계약금, 선급금 제외해 주셔야겠죠? 자, 선급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코드를 꼭 걸어 주시고 500만 원. 자, 계약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죠. 자, 3번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올해 3월 2일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자, 천주고요. 액면가액이 있고 주당 취득가액이 있네요. 1,000만 원의 일괄 처분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액면가액, 취득가액 나오는데 액면가액은 무시해 주셔야겠죠. 액면가액은 회사가 주식을 최초로 발행할 때 그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8,000원에 취득을 했죠. 따라서 주식을 구입할 때 액면가액은 아예 무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학생분들 헷갈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액은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3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어주시고요. 취득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취득가액이 8,000원이었고 주당 1,000주였기 때문에 800만 원. 자,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0만 원 들어왔죠. 자, 그러면 800만 원에 취득했던 주식을 1,000만 원 받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만 원 들어오겠죠. 자, 4번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했대요. 자, 유상증자는 대가를 받고 자본을 증가시켰다. 즉,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뜻이죠. 신주 2,000주고요. 한 주당 7,500원이고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요. 주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고 하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할 것도 없는 상태죠. 자, 우선 대변에다가 자본금 적어 주실 때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2,000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게 자본금 그리고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시고, 자, 반대로 사채를 구입하거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9월 21일이죠. 자, 대변부터 쓰도록 할게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 증가죠. 자,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짜리 주식을 7,500원 받고 팔았대요.
7,500원 곱하기 2,000주 하시면은 1,500만 원 나올 거고요. 그러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000만 원짜리 주식을 1,500만 원 받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증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단기 차입금 원금을 상환했고요. 차입 이자도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답니다. 단기 차입금 저희가 갚은 거죠. 자, 10월 31일 적어주시고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시켜줍니다. 자, 이때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죠.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넣어주시고, 자, 비용은 거래처 안 걸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증빙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주실 때 증빙부터 일단 제대로 체크를 하시고 유형을 정하신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수입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고요. 원재료를 수입했대요. 그러면 55번 수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생략을 하랍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부가세가 300이죠.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도 김해 세관입니다. 자,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에는 거래처는 세관으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도록 할게요. 7월 28일이고요. 유형은 수입이었죠.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55번 수입 넣어주시고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재료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자, 3천만 원에 부가세 자동으로 뜹니다. 자, 거래처는 김해세관이었습니다. 김해세관 넣어주시고요. 전자이어 체크,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계를 현금으로 넣어주시면 알아서 부가세 대급금만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자, 2번 조합 캐피탈로부터 영업부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인승 승합차를 리스하기로 했대요. 리스는 운용 리스고요. 55만 원 지급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고요. 자, 증빙은 전자 계산서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단 임차료 계정을 사용할 것. 자, 우리 승합차가 나오면은 차가 나오면 보통 불공이거나 과세로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9인승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전자 계산서를 받았대요. 우리는 증빙이 1순위입니다. 따라서 얘는 53번 면세로 넣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 문제가 학생분들이 많이 혼동이 오는 문제다라고 알고 있는데 승합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나오면 불공이나 과세로 많이 넣으셨는데 얘는 처음부터 공급 가액만 있죠, 여러분. 부가세가 없는 거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증빙을 잘 봐주시고 면세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면세기 때문에 불공이랑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불공으로 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조건이 일단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시거나 또는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가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어야지만 불공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수령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유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접대비인지 사업과 무관한지 아니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지 또는 면세 관련 토지 구입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불공은 수입 세금 계산서가 세금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불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불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처음부터 계산서죠, 여러분. 처음부터 부가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받을 세금도 없고요. 공제를 못 받을 세금도 없는 거예요. 아예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세로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 30일이고요. 53번 면세. 저는 승용차라고 그냥 적을게요. 55만 원. 거래처는 조합캐피탈이었고요. 전자예요.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되었다라고 해서 혼합으로 넣었습니다. 자, 차변에 임차료라고 넣어달라고 문제 나와 있었고요.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넣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영국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자, 직수출은 16번 수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수출로 넣어주시고요. 자, 수출 대금 3만 달러는 8월 30일에 받기로 했대요. 자, 우리 지금 매일 매출 전표 적는 날짜가 8월 12일이고요. 여기에 잘 보시면 선적일도 8월 12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환율은 12일 선적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달러는 8월 30일에 받기로 했다. 자, 이때 돈을 받기로 한 거죠. 자, 돈을 받는 분계는 8월 30일 날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저희는 제품을 매출했다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적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적으실 거고, 환율은 선적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환율 문제가 발생하는데,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로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한 경우,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날짜의 환율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무조건 선적일의 환율로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수출 신고일 필요 없습니다. 선적일 이후에 돈 받는 거. 이거는 8월 30일 날짜로 분계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은 8월 12일 분계를 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셔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2일이고요. 자, 16번 직수출, 수출, 제품 매출 적도록 할게요. 자, 공급가액은 1150원 곱하기 3만 달러 하시면 3350만 원 뜨고요. 자, 부가세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죠. 수출이기 때문에 영세율이죠. 자, 회사는 영국, 거래처는 영국, ACE사 적어주시고 영세율 구분해 주셔야 되죠. 자, F2 누르시면 1번에 직접 수출 넣어주시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없죠. 넘어가시고 분계는 2번 외상. 자,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외상 매출금 그리고 제품 매출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자, 4번 당사가 생산한 제품.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부 거래처인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자, 관련된 부가세는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 지금 거래처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을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하고요. 선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부가세를 내실 때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시가라는 것은 시장 가치였고요. 내가 이 제품을 고객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라고 할 때 시가로 받았을 거고요. 부가세는 30만 원을 납부하셨겠죠. 그죠? 따라서 고객한테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빙이 없는 상태죠. 선물로 제공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건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건별로 넣어주시고요. 부가세는 시가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다가 300 적으실 거고요. 부가세는 10% 30만 원 뜨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분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차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접대비 하시고 재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제품이 나갔습니다. 자,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나갔다.
적요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거를 꼭 걸어 주시고요. 자, 제품이 원가 그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장부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죠? 제품 만드는데 200만 원이 들었고 그 200만 원짜리를 선물로 제공했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장부가액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가의 10% 30만 원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230만 원 차변에 접대비에다가 23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품 나갈 때, 이 재고자산 나갈 때는 장부 금액으로 잡아주시고, 부가세는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의 10%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친 금액을 접대비에다가 다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9월 25일이고요. 건별이죠? 증빙이 없습니다. 14번 건별. 자, 저는 접대비라고 적겠습니다. 자, 우리 건별은요,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얘들이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부가세까지 합쳐서 330으로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얘들이 자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을 했고요. 분계는 혼합해 주셔야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뜰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30만 원 이렇게 떠요. 그 다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으로 적어 주셔야 되죠. 고쳐 주셔야 돼요. 제품이 나갔다. 제품 그대로 선물을 제공했고 이때 300만 원이 아니라 장부금액 200만 원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두 개 합친 금액 230만 원을 차변에다가 생산부였기 때문에 513번, 500번대 접대비로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5번. 자, 제품을 판매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과세로 잡아 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전자예요. 체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계약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7월 30일 날 계약금을 받았을 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회계 처리하실 때에는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계약금 적립분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 11번 과세고요. 제품 매출 자, 공급가액 3천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30. 자, 거래처 해민입니다. 해민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혼합해 주셔야 되죠. 자, 부가세의 수금 제품 매출 자동으로 뜨고요. 자, 차변 우리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게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선수금 적어 주시고 금액은 1천만 원을 미리 받았대요. 부채 감소시키고요.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1기입니다. 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요. 부가세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많이 없네요. 이때 해차에는.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 자, 얘는 11번 과세.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는 11번 과세로 등록을 했었고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1번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회계 직수출에 따른 매출. 자, 직수출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매출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기 확정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1번이었죠. 1번이었고 5억에 5천. 자, 그 다음 직수출 영세에서 기타 넣어주셔야 되죠. 5천만 원. 자, 이번엔 매입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자, 일반 매입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자,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으로 넣어 주셔야 되죠. 자, 근데 불공은요, 2번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1번 매입에도 불공이 포함입니다.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다가 불공을 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불공이 나온다. 2번 넣어 주셔야 돼요. 1번 매입 쪽에 1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또 1번.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매입 있네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번 매입 2억 5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00. 자, 매입은 세액은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16번은 오른쪽에 보조창에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었죠? 1,000만 원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매입에 불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빼지 마시고요. 같이 입력해 주셔야 돼요. 같이 입력해 주시고, 자, 여기에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여기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500만 원 매입세액 합계로 들어왔죠? 근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00만 원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매입세액은 불공 빼고 2,4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불공은 2번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매입 누락인데 세금 계산서 누락을 했었죠. 그래서 450에다가 세액은 45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자, 우리 예정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를 매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예정 누락 했을 때 가산세 매기는 게 크게 2개 있었습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자, 근데 얘들은 언제만 가산세 매기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정 누락 매출 세액에다가 예정 누락 매입 세액을 빼서 예정 누락 납부 세액, 즉 미납 세액이 있을 때에만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출 세액이 없는 상태고요. 매입 세액만 있는 상태예요. 자, 매입 세액만 있으면 납부 세액이 있나요? 없죠. 납부 세액은 매출 세액이 있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정 누락 매입 세액만 있을 때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정 신고 누락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매입만 누락된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번은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이거 100만 원 넣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한다. 자, 10,000원 세액 공제 넣어 주셔야겠죠? 이것까지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은 21번 칸에 있죠? 여기에다가 100만 원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요, 여기 하단에 20번, 21번, 그리고 22번, 23번, 여기까지 여기 사이에 클릭을 해주셔야 보조창이 뜰 거고요. 보조창에다가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밑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원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전부 다 입력을 하셨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2,454만 원이 떠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실 때에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이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신용카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요, 입력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10월 15일 제품을 납품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 결제받았다. 자, 지금 증빙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증빙이 2개인 상태죠. 세금 계산서 1장, 법인카드 또 1장, 이렇게 2개입니다.
일단은 이중으로 발급을 했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11월 30일 면세 제품 납품하고요. 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까지 결제를 받았대요. 그럼 증빙이 두 개겠죠. 계산서 하나, 법인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 하나, 두 장이 발행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 수령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발행금액 집계표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조회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입력하실 때 여기 잘 보시면은 부가세를 따로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칸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죠. 부가세까지 합쳐가지고 공급 대가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렇게 카드의 성격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과세였다, 면세였다 잘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까지 교부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하단에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10월 15일 문제 2,500만 원짜리였죠? 자, 그럼 두 개를 합쳐서 2,750만 원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 부가세가 있었죠? 그래서 2,750 공급 대가로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카드, 법인카드였죠? 법인카드로 발급을 하고 면세였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하단에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같이 했죠? 넣어 주시고 면세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서도 같이 했죠? 그래서 옆에다가 계산서 발급 금액도 700만 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나가기 하실 때에는 F11 저장 있습니다. 저장을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누르는 걸 깜빡했다라고 하더라도 나가기 버튼을 누를 때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움말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확인을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하시오. 자, 전자신고도 굉장히 쉽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부속서류는 이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전자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는 하단에 있죠? 전자신고 클릭. 자, 전자신고 제작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일기 예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하시고 엔터, 엔터, 엔터. 자, 그럼 마감 상태가 정상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부속 서류들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시험에서는 마감이 된 상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F4 제작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비밀번호 나와 있었죠. 1234, 1234 확인. 자,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겁니다. 팝업 창은 닫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변환 대상 파일 선택 안에 찾아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숫자로 된 긴 파일이 있죠.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밑에 얘들을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하기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1234, 1234 확인.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 매출액 나오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자 파일 제출하기,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접수증이 뜨죠. 접수증 닫기 해주시면은 신고가 잘 되었습니다. 문제 4번 결산 볼게요. 자, 1번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자, 7월 31일 수출하기로 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하였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럼 일단 선적일이 7월 31일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환율 계산하실 때 선적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8월 30일 위 수출 대금 중 일부인 3만 달러를 회수했다. 자, 이때는 회수를 했답니다.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의 달러는 7만 달러겠죠, 여러분?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는 회수를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7만 달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적일 날의 환율로 하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해주시면 장부상 외상 매출금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달러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115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달러당 40원이 감소했네요, 여러분. 그럼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받겠죠. 왜냐?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되는 돈인데 받아야 될 돈의 환율이 떨어졌대요. 그만큼 못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7만 달러 곱하기 40원 해주시면은 280만 원치 손해를 봤다. 이만큼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은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 매화, 환산, 손실 적어 주셔야겠죠? 자, 280만 원. 대변은요,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시켜 주셔야 되고요.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적어 주셔야겠죠? 거래처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4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화재 보험에 지급하고요.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단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고요.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래요. 자, 우리 4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보험료 영업분이가 판해서 12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보통 예금일 수도 있고요. 현금일 수도 있겠죠. 그냥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 비용으로 처리한 120만 원 중에서 단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날짜를 잘 보시면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0만 원에는 단기 거, 올해 거, 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비용, 차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22년도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차기 비용을 빼주셔야 돼요. 자, 빼기 위해서는 반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20만 원이고요. 자, 곱하기 차기 비용 해주시면은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3개월치네요. 그죠? 그러면 12분의 3 해주시면은 30만 원이 차기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죠? 내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려면은 12월 31일. 자, 일단은 차변에 내년 비용을 미리 냈습니다. 라고 해서 성급 비용으로 30만 원. 자산이죠. 내년에 보험 혜택 받으셔야 되니까 자산 증가. 대변에는 보험료 감소시켜 주셔야겠죠. 차기 비용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보험료 안에 차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을 반대로 보내면서 빼시고 뺀다는 얘기는 내년 거라서 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표에 입력해 주셔야 되죠. 차변에 성급 비용 30, 대변에 보험료를 써주시는데 판관비로 잘 넣어 주셔야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자, 3번입니다. 3번.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요, 자동 결산이 가능합니다.
자동 결산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는 방법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 나오면은 우리한테는 진짜 꿀이죠. 자, 기말 잔액이 있고요.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잔액에 맞춰서 잘 들어갔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1%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1%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결산 자료를 넣어 주실 때에는 기간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기간은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F8 대손 상각 있죠?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가 더 뜨죠. 자, 대손율 1%로 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단기 대여금 있고 미수금이랑 선급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시험지에 보시면은 기말 잔액이 나와 있는데 기말 잔액은 여기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하죠. 그 다음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 여기에 515만 원, 15만 5천 원 단기 대여금은 없는 상태죠. 그죠? 자, 그리고 미수금이랑 선급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문제지에 없으면 추가 설정액의 금액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차피 지금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시험제 하라는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지워주셔야 돼요. 시험지에서 설정하라는 것만 딱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됐죠? 우리가 대손율을 1%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결산 반영을 시켜주시면 얘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는 이 금액이 안 나왔다,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 금액은요, 우리 아까 뭐 회계 처리하시고 차변, 대변, 외상매출금 넣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기말 금액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내가 회계 처리를 좀 잘못했다, 빠뜨렸다 하시면은 외상매출금 금액이 내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시험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지가 아무래도 정답이겠죠. 내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말 잔액이 다르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얘들 금액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대손 설정하는 금액도 틀리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추측하는 건데요. 자, 앞에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여기 대손 설정하는 금액까지 오답 처리를 한다면은 조금 억울하긴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는 회계 처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손 설정은 잘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다르셔도 다른 금액 안에서 이렇게 반영을 잘 했다면 정답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손은 앞에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여기 금액도 달라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프로그램 안에서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아마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실제로 시험을 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잔액이랑 프로그램 잔액이랑 다르다. 그러면 앞에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시간이 남으셨다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잔액이 다른 채로 그냥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결산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은 여기 상단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뜨죠. 자, 4번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고요. 자동 가능합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 나와 있고요.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습니다. 생산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죠. 요거 잘 보시고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시고요. 자, 퇴직 충당이라는 게 있죠. 상단에.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500번대, 800번대 뜨죠.
500번대는 생산직, 800번대는 판관비 해서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퇴직급여 추계액 넣어주시면 되죠. 생산부는 1억 5천, 그 다음 800번대 영업부는 2억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설정 전 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둘 다 1억으로 동일하죠. 추가 설정액은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대로 바로 그냥 결산 반영해 주시고요. 전부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대손 삼각을 하면서 1번 전표에 추가를 했었죠. 지금 두 번째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1번 전표의 결산 분계가 이미 존재하고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마지막에 입력한 게 들어간다 라는 뜻이고요. 대손삼각이 지워지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대손삼각 여기에서 이 안에서 지운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표 추가를 한다고 해서 앞에 했던 게 완전히 지워지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추가한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약에 뭔가가 틀렸다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또 전표 추가를 계속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떴죠. 자, 5번. 자, 5번도요, 자동 가능합니다. 자, 법인세를 확정했고요.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결산 자료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자, 법인세 계상은요,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제일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은 9번 법인세 등 이렇게 있죠. 자, 선납세금 저희 문제에서 원천 징수 세액이랑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두 개 더한 거죠. 여기에 있는 금액이 결산 전 금액으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옮겨 주셔야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555만 원 적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가 1200인데 1200만 원 중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이 555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추가로 645만 원만 더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계상액 적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9번 법인세 등 여기에다가 법인세 1200만 원이 뜨는지 최종적으로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셔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원천징수 자료 문제입니다. 자, 1번 생산직 근로자인 정혜석의 5월분 급여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랍니다. 단 전월 미완급 세액은 23만 원이고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자, 전월 미완급 세액은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를 하랍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고요. 정의석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아까 전월 미완급 세액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들은 여기에서 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교육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식대,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자, 현물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면 과세로 들어가야겠죠. 과세로 체크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이고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자, 완전히 완벽하죠, 여러분? 본인 명의 차량 있고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급받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이랑 같이 받는 이 30만 원으로 교통비를 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겠죠. 비과세. 자, 야간 근로수당 5월부터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 근로를 지급하고 있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자, 비과세라고 아예 나와 있죠. 그럼 비과세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원도 생산직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비과세로 넣어주시고 교육보조금 사규에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다. 자, 얘들은 과세입니다. 처음부터 과세예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죠?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탭 클릭해 주시고요.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기속일은 5월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5월 31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금액을 입력하시기 전에 수당공제에 들어가 주셔야겠죠? F4 수당공제. 자, 수당공제 들어가시면 수당등록, 공제등록 이렇게 있죠. 자, 우선은 기본급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자, 상여는 없었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로 체크, 직책수당 부, 월차수당 부죠. 자, 식대 비과세였나요? 아니죠. 과세였죠. 자, 비과세인 항목은요. 우리가 부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추가로 과세 항목을 넣어 주셔야 되세요. 과세는 직접 이렇게 타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맞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맞았고요. 그 다음 과세로 체크를 하셔서 교육보조금 추가로 넣어 주셔야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보조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비과세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F2번 누르셔서 교육 보조금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세요. 비과세라는 게 과세하지 않겠다, 즉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비과세였다면 여기에 떠야겠죠? 근데 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과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헷갈리시면 검색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제 등록 클릭 들어가시고요. 확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겠다 부 처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이었고요. 야간근로수당 20이고 식대 10만 원, 교육보조금 10만 원. 자, 국민연금. 자, 이런 것들은 내용 잘 보시고 다른 칸에 입력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비과세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였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였죠? 그러면 비과세로 50만 원이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만 원을 입력하셨어도 10만 원은 과세로 들어가고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두 개 더하면 40만 원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은 이제 나가기 클릭할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기속기간 5월부터 5월, 지급도 5월 달에 했죠.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가 아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했던 금액이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럼 납부할 소득세는 25,950원인데 저희 아까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전월 미환급 세액은 23만 원 있다라고 했고요.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단에 전월 미환급 칸에다가 23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환급을 받겠다라는 얘기는 통장으로 23만 원을 돌려받겠다라는 뜻이고요. 환급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요. 여기에 23만 원을 넣어서 제가 납부할 세액이 있죠. 25,950원에서 공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3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25,950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25,950원 빼고 4월, 2월, 그러니까 6월 달로 넘어가는 세액이 20만 4,050원이고요. 여기에서 계속 공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어도 이 납부할 세액에서 계속 공제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가기 하시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연말정산이죠. 자, 김영식 사원이고요.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소득명세 탭, 연금저축 등 탭,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택을 작성하시오. 자, 김영식은 무주택 세대주고요.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겠네요. 자, 현 근무지 있고요. 종전 근무지 있죠? 종전 근무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종전 근무지가 나오면 하나 주의해 주실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잘 입력을 하시는데요. 소득세 입력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소득세 결정 세액 있죠? 기납부 세액 있죠? 차감 징수 세액까지 있죠. 소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될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정 세액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액이 결정됐다, 최종 금액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기납부 세액은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를 하죠.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감징수 세액은 여기 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실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거예요. 제가 급여를 받을 때 2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를 했고 연말정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정 세액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세액이 결정됐다. 아, 이게 최종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자, 김영식 사원 102번이죠? 넣어주시고 소득명세 탭에서 전 근무지부터 먼저 등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종전 나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내용 보시면서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진성 상사 넣어주시고요. 자, 종교 쪽 아니죠? 부 해주시고 사업자 번호 넣어주시고 자, 근무기간 나와 있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급여 총액 1,200만 원 넣고요. 자, 쭉쭉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시고 건강보험료 이런 내용들도 있죠. 자, 국민연금 이런 거 칸 잘 보셔가지고 다른 칸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 넣어주시고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신 이유가 여기 프로그램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기납부 세액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 세액인 10만 원으로 넣어주시고요. 1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자료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일반 보정성 보험료 가능하죠? 자,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얘들은 만기가 되면 24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대학원 본인 가능하죠? 넣어주시고 자, 의료비, 질병치료 의료비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가능하죠? 다만 5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 미용 목적 안 되죠?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건강 증진 안 됩니다. 자, 아파서 치료를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 신용카드, 질병 치료비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직불카드, 체크카드 쪽에 넣어주시면 되죠. 체크카드죠? 넣어주시고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없답니다. 자, 월세액은 조건이 있었죠.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시가가 3억 이하. 다음 또는입니다. 또는 면적이 85 이하. 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월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총 급여액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소득 명세 적어 주셨죠? 여기에 보시면은 급여가 2,52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현과 종전 두 개를 합쳐도 2,5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연금 저축, 연금 저축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료비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의료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F2 눌러서 본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호는 없죠. 자, 증빙은요, 국세청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국세청장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건수는요, 다 같이 합쳐서 넣어주셔도 되고, 따로따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같이 한꺼번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병치료비, 안경구입비에서 두 개죠? 자, 두 건 넣어주시고, 자, 안경은 50만 원, 질병치료비는 150만 원 해서 20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금저축 넣도록 할게요. 자, 연금저축을 넣어주실 때 연금저축 등 1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데,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퇴직연금이라고 뜨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번 개인연금저축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F2 누르시면 도움창이 뜨죠? 하나은행 넣어주시고 계좌번호 나와 있는 그대로 오타 없이 넣어주세요. 납입금액은 1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월세 주택임차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적을게요. 김서민 넣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 자, 유형 F2 눌러주시고요. 다가구죠? 다가구. 자, 면적 넣어주시고 주소까지 넣을게요. 자, 게시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자, 연간 월세액 자,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되죠. 자, 기출문제에는 30만 원 적혀져 있는데 이게 매달입니다. 매달이기 때문에 곱하기 12 하셔서 360만 원으로 잘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신용카드부터 넣을게요. 42 신용카드 있죠?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자, 신용카드, 그 다음 직불카드 안 되는 거 없었죠? 자, 신용카드 850, 직불 선불카드 360, 현금 영수증 5만원. 자, 그 다음 보험료 여기 오른쪽에 있죠? 60번 보장성 보험료 있고요. 1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교육비 더블 클릭하시고 본인 대학원 교육비 있었죠? 600만 원 교육비 넣어주시고 확인. 여기까지 하시면 다 입력하셨죠? 자, 제가 봤을 때 103회차는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3회차는 기본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틀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회차였습니다.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104회차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